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 15층. 올해 73인 김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건강하고 정정한 그녀이지만 요즘 마음속 깊은 고민이 하나 있다. 새 며느리들이 과연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째 며느리 박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38살의 그녀는 대형마트 점장으로 일하며 늘 바쁜 일상을 보낸다. 미영이 왔구나. 고생 많이 하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영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대충 확인한다. 밑반찬이 떨어져 가네요. 이번 주말에 좀 만들어다 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걱정이야. 미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동시에 핸드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아, 네. 나이 드시면 그런 거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미영은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서둘러 나간다. 이틀 후 둘째 며느리 이정은이 찾아온다. 35살인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정은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며 말한다. 어머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홍삼이에요. 고맙다, 정은아. 그런데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아, 그런 거요?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은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집안일을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주지 않는다. 일주일 후 막내 며느리 최수정이 찾아온다. 31살인 그녀는 아직 신혼이라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대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정아. 어서 와라.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자. 수정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에 앉는다.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순자 할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말에 약간 놀란다.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자신의 표정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걱정이야.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해서. 수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다. 어떤 걸 깜빡하시는데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자꾸 까먹고. 그러시구나.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수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인다. 새 며느리의 서로 다른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미영은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고 정은은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갔고 수정만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치매인 척 연기를 해보는 것이다.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먼저 첫째 며느리 미영에게 전화를 건다. 미영아, 나야. 그게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지? 전화 너머로 미영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어머니, 막내 아들은 재민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럴까? 하지만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미영은 잠시 침묵한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요. 다음 주쯤에 시간 내서 모셔다 드릴게요. 이틀 후 정은이 찾아왔을 때도 같은 연기를 한다. 정은아, 어제 너 왔었니? 네. 어머니, 저 어제 안 왔는데요. 오늘 왔잖아요. 정은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 혹시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신 건 아니에요? 그럼 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은은 잠시 머뭇거린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요즘 아이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며칠 후 수정이 찾아왔을 때 같은 연기를 한다. 수정아, 너 누구니? 수정은 깜짝 놀란다.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요. 막내 며느리.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 정말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쯤부터인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 수정은 즉시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약속대로 일찍 와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신다. 어머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병원에서 의사는 건강하시다는 소견을 내린다. 순자 할머니가 미리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치매 연기를 계속하면서 순자 할머니는 새 며느리의 확연한 차이를 목격한다. 미영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인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은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수정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오며 시어머니를 돌본다. 어머니, 제가 매일 들러서 확인해 드릴게요. 요양원은 정말 마지막 방법이에요.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정의 진심이 너무 깊어서 죄책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정이 찾아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 수정아, 너한테 할 말 있어. 사실, 내가 치매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했어. 치매인 척 연기를 한 거야. 왜? 왜 그런 연기를 하셨어요? 너희 며느리들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한다. 미영이와 정은이는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바로 요양원을 보내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지. 수정은 잠시 침묵한 후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치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새 며느리를 모두 불러 모은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사실, 내가 한 달 동안 치매인 척 연기를 했어. 미영과 정은이 깜짝 놀란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순자 할머니는 각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미영아, 정은아, 너희들도 나름대로 걱정해 준 건 알아.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어 주는지 알게 됐어. 수정아, 너는 끝까지 내 곁에 있으려고 했어. 요양원 대신 함께 살자고 했고 밤마다 걱정해 줬지.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 편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미영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네요. 정은도 고개를 숙인다. 저도 죄송해요. 진짜 며느리 역할을 못했어요. 그날 이후 미영과 정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한다. 6개월 후 순자 할머니는 새 며느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 집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정했어. 이 집은 수정이에게 물려주겠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미영에게 말한다. 미영아, 너한테는 내가 모아둔 예금을 주겠어. 정은에게는 다른 제안을 한다. 정은아, 너한테는 강원도에 있는 펜션을 줄게. 그리고 수정에게 말한다. 수정아, 너는 이 집을 물려받는 대신 나를 끝까지 돌봐줘야 해. 수정은 웃으며 답한다.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1년 후 순자 할머니의 74살 생일날. 새 며느리가 모두 모여 성대한 생일상을 차린다. 어머니, 소원 빌어보세요. 정은이 촛불을 켜며 말한다. 순자 할머니는 촛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한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촛불을 끄고 나서 할머니는 새 며느리를 둘러보며 말한다. 내가 치매 연기를 했던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가족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거더라.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어머니, 저도 그때 많이 반성했어요. 정은도 진심으로 말한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어드릴게요. 수정은 평소처럼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병이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수술 당일 새 며느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린다. 미영과 정은도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한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한다. 회복 기간 동안 새 며느리는 교대로 간병을 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미영은 회사 일을 조정해가며 시어머니를 돌본다. 정은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위로한다. 수정은 여전히 가장 자주 오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 앞으로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맞아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매일 확인해 드릴게요. 정은도 제안한다. 수정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어머니, 제가 아예 여기 와서 같이 살까요? 6개월 후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한다. 내가 치매 연기로 너희들을 시험한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 아플 때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했어. 모두 달라졌더라. 그래서 내 재산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 이제는 3명이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그날 저녁 새 며느리가 함께 저녁을 준비한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화기애애하게 요리하는 며느리들을 보며 흐뭇해한다. 식사 시간에 미영이 말한다. 어머니, 그때 치매 연기하신 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제가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정은도 고백한다. 저도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소중해요. 수정은 평소처럼 조용히 미소 짓는다.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좋았어요. 할머니는 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구나 싶었어. 하지만 한번 진짜 가족이 되면 영원히 가족이더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는 78살이 되었다. 새 며느리는 여전히 각자의 성격대로 시어머니를 돌본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가장 어린 손녀가 말한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계속한다. 가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손자가 묻는다. 할머니, 그럼 며느리도 진짜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한테는 3명의 딸이 있어. 미영, 정은, 수정이 모두 미소를 짓는다. 이제는 정말로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씨, 며느리들이 정말 잘하는구만.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준다.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거야. 정말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며느리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는 거지.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수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다. 수정아, 고생이 많구나. 저는 이런 시간이 좋아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낀다. 치매 연기가 비록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순자 할머니의 치매 연기는 분명 잘못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새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할머니 자신도 며느리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과 이해, 그리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